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경제를 요리하는 남자의 박정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었던 것이지만 무심코 지나갔던 사실 속에 숨어져 있는 굉장히 전략적인 경제적인 판단이 숨어져 있다는 사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요, 시골의 한적한 마을에는 오히려 초대형마트가 들어선 이유, 그것이 왜일까라는 궁금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한적한 국도변을 지나다 보면요, 그곳에 있는 대로변에는 굉장히 서울 한복판에 있을 법한 초대형 마트라든가 아니면 중형 싱싱마트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가 있는데요. 저도 그 과정에서 가끔 아니 이렇게 사람이 얼마 안 사는 이 동네에 이렇게 큰 마트가 있어서 어쩌자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의구심을 가졌을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속에는요, 굉장히 전략적인 경제적 판단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지방의 한적한 마을에 오히려 초대형 매장이 많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것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마트의 대명사 하면 월마트를 꼽을 수 있죠.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대형마트를 가지고 있는 월마트도 미국 남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인 아칸소주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일본 최대의 리테일 유통회사인 이온그룹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온그룹의 명예회장인 오카다 타쿠야 씨는 이런 표현을 종업원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도심지에는 작은 매장을 운영하고 교외 지역에는 대형 매장을 운영해라. 그리고 늑대가 나올 법한 굉장히 외지고 동떨어진 곳에는 오히려 초대형 매장을 운영해야 한다 라고 경영 지침을 바로 직원들에게 세세하게 제시한 바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카다 회장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일수록 오히려 초대형 매장을 지으라고 한 이유, 과연 무엇에 있을까요? 이것은 경영자의 오판이 아니라 나름대로 경쟁을 회피하고자 하는 치열한 전략적인 선택이 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지역에 대형마트를 건설하면요, 신규 경쟁 기업의 진입을 막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누군가 소도시에 작은 규모의 할인마트를 하나 한켠에서 운영해보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할인마트는 작은 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 시장의 전체 시장을 자기가 다 커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요, 그리고 그 시장에 진출하려는 또 다른 신규 경쟁자가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소규모 마트뿐만 아니라 나도 옆에다 마트를 차려도 나도 여기에서 이 시장의 남은 시장을 내가 먹으면서 생존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마트가 또 하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을 지켜봤던 또 다른 소규모 마트가 거기에 또 생길 수가 있죠. 자, 그러니 처음 소규모 마트를 건설했기 때문에 또 다른 경쟁자가 마트를 건설할 유인이 더욱더 많이 생긴 것이죠. 하지만 만약에 처음 마트를 지었을 때 그 동네에 있는 인구를 전부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로 넉넉한 규모로 마트를 건설했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대형 마트가 이미 그 동네에 또아리를 트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소형 마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 동네에 진입한다? 당연히 옆에 5만 가지 물건을 다 가지고 있는 대형마트가 있는데 누가 이 군소한 마트를 이용하겠습니까? 당연히 소규모 마트의 진출을 막을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고장에 이 대형마트와 경쟁하기 위해서 나도 또 대형마트를 지어야지. 자, 이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대형마트를 지은 사람은요, 이 동네 주민 모두에게 이 대형마트가 충분히 서비스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지었는데요, 만약에 이 규모와 똑같은 대형마트를 또 하나 지었을 경우에는 그 동네에는 말 그대로 과잉 공급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두 대형마트는 굉장히 출혈 경쟁을 하게 되고요, 자칫 잘못하면 두 회사 모두 그 지역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는 그런 형국으로까지 진화 발전하게 되죠. 따라서 그 동네에 누가 대형마트를 지었다라고 하면 후발주자는 그거에 준하는 또 다른 대형마트를 짓기가 그것도 애매모호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바로 이온그룹 회장인 오카타 회장 역시도 이러한 사실을 주목해서요, 오히려 시골의 교외 지역에는 초대형 마트를 지어서
군소한 마트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과 유사한 마트도 건설하지 못하게 했을 경우에는 소비자들을 자기 마트에 더욱더 유인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할인을 많이 해준다든가 바겐세일을 많이 한다든가 1+1 서비스를 많이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에 주목한 것입니다. 즉, 그 동네에는 내가 운영하는 마트가 바로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해외에 있는 유수의 대형 할인마트는요, 이러한 시장 상황에 대한 식견을 갖게 됐고요. 바로 그러한 전략을 몸소 실천했고, 월마트도 그 힘에 힘입어 교외 지역부터 초대형 마트를 진출해 가면서 승승장구해서 지금은 전 세계의 시가총액이 100등 안에 드는 기업으로 발돋움했던 그런 업적을 이뤘습니다. 이온그룹 역시 마찬가지로요. 일본에서 대표적인 재벌 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이런 전략적인 판단에 있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시골 한켠에 가보면요, 재밌는 이와 유사한 형태를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제가 마트로 예를 들었지만요, 지금 제가 간간히 놀러가는 시골 동네가 있는데요. 그 시골 동네에 제가 간간히 놀러가는 이유는 바로 그 동네에 서울의 웬만한 고장보다도 더 큰 사우나 시설이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그 동네 주민이 모두 쾌적하게 이용하고도 남을 정도의 굉장히 커다란 사우나 시설이 바로 지자체마다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우나 사장은 미치광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쉽게 아셨을 겁니다. 군소한 목욕탕 지어봤자 옆에 목욕탕 하나 더 생기면 출혈 경쟁만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온 동네 주민들이 다 목욕하고도 남을 넉넉한 시설, 그걸 건설했더니 동네에 새로운 목욕탕이 안 생겼을 뿐만 아니라 저 같은 외지인들도 그렇게 큰 시설에서 사우나나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서 이렇게 원정을 가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던 것이죠. 오늘 지금 만약에 치열한 경쟁 속에서 피곤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강의를 통해서 경쟁을 피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과잉 투자를 통해서 신규 진입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를 요리하는 남자의 박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